가족 그림 검사 뭐 이름이 뭐 있지 않아? 한글로 뭐 되게 어렵던데. 키네틱. 네. 아무튼. 심리실 언니들 은쌤 봄쌤입니다. 심리평가 보고서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풀로 가지고 오기는 좀 조심스럽긴 해요. 저희가 약간 각색한 종합심리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분량이나 순서 정도는 다를 수가 있는데 들어가는 내용 자체는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하나씩 한번 볼까요? 병원이나 센터 로고가 들어갈 거고요. 로고 밑에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심리검사는 말 그대로 평가 안에 들어가는 검사 항목들이에요. 지능검사, 그림검사, 주의력검사, 신경인지검사, 직접 작성하는 설문지, 검사들이 모여서 면담과 재연, 모든 게 합쳐진 게 심리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검사가 종합심리검사예요. 실제로 이제 보고서를 받아보시게 되면 대부분은 바로 밑에 실시된 검사가 어떤 것들인지 나열을 하게 되거든요. 진단서가 필요하거나 병무청에 제출해야 되는 특이사항이 있을 때 근데 뭐 그런 목적이 없다 하시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받을 수는 있어요. 한번 볼게요. 환자분의 성명, 등록번호, 성별, 학력, 생년월일, 평가일. 이제 학력 정보가 중요한 게 학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문화적인 맥락을 보여줄 수도 그렇죠. 있고 이 사람의 경험을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로서 모든 환자분들한테 이제 물어본 솔직하게 정보를 다 주시는 게 좋아요. 가장 처음에는 의뢰 사유가 나옵니다. 이 병원이나 센터에 왜 오셨는지, 종합심리검사가 왜 의뢰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료진들이 이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게끔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뢰 사유를 가장 먼저 기술하면 아무래도 의료진들이 참고하기에는 조금 더 빠르고 용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발달, 정말 기본적으로는 언어, 운동 발달 괜찮았는지, 소명 반응 괜찮은지,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가정 환경인 것 같아요. 형제관계 같은 거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학창시절 대인관계, 성적, 교사와의 관계, 사고 이력 같은 것도 이사 많이 다니는 맞아요. 이사, 전학, 남자분들은 또 군대. 수령받을 때는 A4용지 한 장 반이 넘어갔다. 맞아요. 거의 전 생애를 한번 풀는. 그래서 심리평가 받고 나면 상담받은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면담 때문인 것 같아요. 최근까지의 내용이 가장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심리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어려움. 장애 진단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이번에 오신 게 처음 진단 받기 위해서 오신 거면 상관이 없는데 재판정을 위해서 오신 경우라면 몇 년도에 몇 급을 받으셨는지. 지능검사뿐만 아니라 뭐 우울증이나 뭐 조현병이나 다른 증으로 오셨다고 하더라도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었는지 수검자의 답변에 따라서 방향이 너무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반구조적인 면담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수련 때 이제 면담 과정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질문이고 덜 중요한 질문인지 구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모든 질문을 다 하다 보니까 수련 1년차 때 면담만 막 1시간 넘게 걸렸었어요. 인상 및 검사 태도, 예정된 시간에 비해서 지나치게 일찍 오거나 지나치게 늦게 오지는 않았는지, 어떤 보호자와 내원을 하였는지, 자기관리가 가능한지, 대기실에서 누구누구님 하고 불렀는데 시선을 피하거나 보호자 뒤로 숨는다든지, 목소리의 크기, 빠르기, 협조적이셨는지, 쉬는 시간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요구를 하신다든지, 그렇죠.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좌절 인내력 같은 거를 맞아요. 조금 어떻게 엿볼 수도 대처하는지. 있고요. 저는 첫 번째로 인지 능력을 적긴 하거든요. 이제 어때요? 교과서적으로 VGT를 가장 먼저 실시하는 거를 많이 권유하시죠. 아동인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검사를 하긴 해요. 5세 이상부터는 자세히는 저희가 설명드릴 수 없지만 도형을 그려서 시지각 운동 협응 능력 얼마나 가능한지를 보는 검사예요. 이거를 또 역동적으로 해석하는 그쵸. 방법도 있어요. 간단한 검사처럼 보이지만 모든 배터리에 이제 VGT를 넣는 이유는 의외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선의 질이라든지 지각적으로 왜곡이 있는지 없는지 뭐 도형의 배치 같은 거를 또 중요하게 보기도 하고요. 수행 태도 같은 것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수검자와의 라포를 저희가 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지능검사 같은 거는 너무 이제 어렵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좀 공격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는데 VGT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수행 방법이 간단하다 보니까 검사 안으로 좀 들어오게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맞아요. 검사인 것 같아요. 역시 교수님들이 VGT 먼저 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구나.
대표 검사인 지능검사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실 종합검사에 대해서 잘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심리검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로 병원이나 센터에 찾아오시면 지능검사를 시행할 때 굉장히 당황하세요. 맞아요. 잠시만요. 이거 IQ 검사 아니에요? 내 지능을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이걸 알고 가시면 좀 덜 당황하시지 않을까. 지능이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들을 이제 보기 때문에 단순히 나의 IQ를 측정을 하는 검사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정서, 성격을 모두 알기 위해서는 지능검사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 검사 보호자분들이 지능만 가지고 크게 마음 쓰여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능을 해석할 때 좀 유의하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냥 매체에서 자주 얘기하는 두 자릿수 지능 막 이런 그쵸.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두 자릿수 지능이 평균이에요. 그 90에서 100. 공공연하게 두 자릿수 지능은 머리가 나쁘다 뭐 이런 어떤 사회적인 맥락이 있으니까 평가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검사 결과 하나만 가지고 너무 실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심리검사는 투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로 나뉘어져 있어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검사, yes or no에 체크하시는 설문지. 지능검사도 객관적 검사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투사적 검사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람마다 보고하는 양식이나 행동 양상이 달라요. 시간 제한이 있거나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로르샤하, PAT, HTP 그리고 가족 그림. 검사가 대표적이죠. 어떤 그림 자극을 이제 보여드리고 자유연상을 하게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림 검사 같은 경우에는 종이랑 연필을 드리고 자유롭게 그리게 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받기 전이나 검사 받고 난 후에 자기 보고식 설문지가 제공이 돼요. 같이 종합심리검사 보고서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문장완성 검사, MMPI 검사가 주된 자기 보고식 설문지고 상담센터에서는 그 외에도 보호자분이나 내담자분이 원하시면 추가로 다른 설문지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사고 및 지각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방식이에요. 사고 및 지각이 가장 통합적인 접근 요구하는 수련생들 그런 것 입장에서는 가장 기술하기가 힘든. 힘든. 아직까지도 이제 어렵게 느껴지고 슈퍼비전을 받는 주된 이유인 것 같아요. 외부 환경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어떤 식으로 조립해서 맥락을 맞출 수 있느냐. 환청, 환시, 망상 있진 않은지. 사고에 왜곡이 없는지 정서미 성격, 기분 말 그대로 그냥 내 감정 상태를 보는 거예요. 우울하진 않은지 불안하지는 않은지 꼭 한 가지 검사만으로 나의 지각이나 정서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MMPI를 통해서도 사고 및 지각을 볼 수가 있고 로샤를 통해서도 정서를 볼 수가 있어요. 로샤에서 좀 의미심장한 반응들은 그 버바텀을 그대로 넣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카드에 어떤 반응을 했는지 되게 중요한 반응 같은 경우 너무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이 정도만 해도 자세히 설명한 것 같아요. 저희 윤리규정에 어긋나진 그러니까. 않는지 평가를 하는 주된 이유인 진단 기준, 어떤 장애에 해당되는 것 같다. 감별해야 할 장애가 있다면 룰아웃을 시키고 요약 부분에 진단을 씁니다. 근데 기관에 따라 이 진단명을 환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맞아요. 병원도 있다고 들었어요. 진단명을 알고 싶은 욕구 그리고 정확하게 아실 권리가 있는 것도 맞지만 자기 자신에게 어떤 낙인을 찍어버리는 게 좀 두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공개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환자와 수검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요약! 저는 재현을 되게 잘 쓰고 싶어요. 수련받을 때 대언이 없는 보고서는 보고서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이 환자분은 약물 치료도 좋지만 심리 치료를 꼭 받으시면 치료 반응성이 정말 좋으실 것 같은 보호자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렇죠. ADHD나 행동 문제가 있어서 오는 아이들 중에 생활 습관이나 학습 습관이 잘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의 놀이 치료 진짜 많이 도움이 그쵸. 되잖아요. 주治선생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평가했던 이제 인정심리 전문가로서 막 그런 제언들을 쓰고 싶은 욕심이 들 때가 수련 때 되게 많았거든요. 나의 보고서가 정말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상심리 전문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이 두 자격을 가진 어느 분들에게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센터를 알아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